다음은 북한인권정진센터 이한별 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별 소장님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기자님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북한 정권에 의해 가족이 강제 실종된 피해자로서 또 12년 동안 북한 인권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중에는 좀 전에 우리 장세율 대표님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되고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아들을, 딸들을, 부모님들을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당하고 그 피해와 보상을 어디에도 요구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빠 이세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16년째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축하를 받아야 할 기쁜 날들도 오빠를 볼 수 없고 추운 겨울에도 겉옷을 입고 감방에서 있을 오빠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아픕니다. 너무도 보고 싶은 가족을 잃은 수많은 탈북민들은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전쟁 시기부터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된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4,777명과 전후 납북자 516명, 억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강제 실종 피해자 탈북민 가족들이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비인도적 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2월 3일에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29조에 따라서 협약 가입 당사국은 2년 내에 협약상의 의무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강제 실종과 인권 유린, 폭력 및 학살, 의문사 등이 존재했고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강제 실종 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373호와 제4872호 두 건이 실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로 강제실종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제실종 피해를 겪고 있는 가족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3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5조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정치단체라고 명시하여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강제실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 범죄는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반인도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두 법안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철저히 법안을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4872호 제4조와 같이 법 해석과 적용을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 제7조 2항 나호를 참고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강제실종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강제 송환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인권협약상 북한의 지위를 참고하여 북한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강제실종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범위를 강제실종 방지 협약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협약 제24조 2항에서부터 7항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 보장, 실종자 수색 소재 파악 및 석방 노력, 실종자 사망 시 그 유해에 대한 소재 파악, 경위 표시 및 송환 노력,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그리고 피해 원상 회복 및 사회복귀, 존엄성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5조를 참조하여 아동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된 아동을 원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 입양 위탁 등을 무효화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동의 강제실종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실종방지협약에는 북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강제실종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조항들을 둠으로 인해서 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 국제법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속히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견 표명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 강제실종 관련된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걸 관리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배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두 개의 법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강제 실종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법률의 해석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고는 있지만 법을 통과시켜줘야 대한민국에서 강제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이 문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오늘도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더 이재명 정부에게도 바라고 또 대한민국 국회에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한별 소장님 귀한 발언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법안 심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인 그 두 법안이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그 구제 그리고 처벌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단체들이 한번 이 부분으로 국회에 발의한 의원실과 또 법제사법위원회 이 부분들을 좀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